지난달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실업률도 감소할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전달의 6.0%보다 오른 6.1%를 기록했습니다. 고용지표가 이렇게 부진한 원인으로 정부의 실업 지원 사업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통해 매주 300달러 연방 지원금 지급이 9월 초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실업급여는 각종 수당을 합하면 최저임금보다 높은 액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높으면 실업 상태인 사람들이 굳이 일자리를 찾을 필요를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경제계 일각과 공화당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연설을 통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독려했습니다. 또한 실업수당 수급자 가운데 누구라도 적합한 일자리를 제안받는 사람은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실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SB201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SB201 법안 주요 내용을 배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귀넷 카운티 텍스 커미셔너의 새로운 세금 징수 제안이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의 법안 서명에 의해 무산되었습니다. 이번 세금 징수 제안은 통과될 시에 새롭게 선출된 티파니 포터 귀넷 텍스 커미셔너의 연봉의 일부분을 보조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SB201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SB201 법안의 주요 골자는 카운티들이 재산세 절차를 텍스 커미셔너 오피스에 할당할 때 부과되는 비용을 텍스 커미셔너 오피스 직원들의 급여로 충당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재산세 절차 비용에 대한 협상권을 카운티 위원회로 이전합니다. 올해 초 커클랜드 카든 귀넷 카운티 커미셔너는 티파니 포터 귀넷 텍스 커미셔너가 카운티 내 시정부에게 제안한 재산세 회계 절차 계약에 대해 우려를 표했던 바 있습니다. 티파니 포터 텍스 커미셔너는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자신의 연봉 중 약 11만 달러를 충당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리소스 센터 AARC가 정신건강 상담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센터 측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마스터카드 본사로부터 5만 달러의 기금을 후원받았다고 밝힌 후 한인 사회와 아시안 지역 사회를 위해 정신건강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디프레션에 걸려 있고 또 여러 가지 내면적인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아시안 센터에서는 마스터카드 본부에서 저희들에게 돈 5만 불을 기증했습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5만 불을 지수의 대표는 특별히 한인 사회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덧붙였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한인 커뮤니티에 지금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40대, 50대들은 게임 중독도 있고 또 여자 남자들이나 어느 가정 주부나 남편들이 술을 많이 마신대요. 잠을 자기 위해서. 그 지역사회에 혼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어떻게 정신건강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한편 아시안 아메리칸 리소스 센터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코로나19 시대 마음 건강 챙기기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인구의 70%가 최소 한 차례 접종을 하고 1억 6천만 명에게는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수요 급감이라는 암초를 만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성인 가운데 11%만이 앞으로 백신 접종을 하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사람 가운데 76%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확신 부족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61%는
백신의 부작용도 우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월 11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352만 6,469명, 누적 사망자는 59만 6,401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4만 39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82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88만 7,443명, 누적 사망자는 17,7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720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47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6,849명, 누적 사망자는 1,083명입니다. 월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 5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2,621명, 누적 사망자는 1,287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78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2명입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치안이 불안한 멕시코의 한 산악마을에서 어린이들이 단체로 총을 든 모습이 포착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카르텔 범죄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범죄를 막기 위해 어린아이들까지 동원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말했지만 범죄를 막아줄 공권력이 외딴 마을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제아동인권단체에선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아이들이 무장한 모습에만 분노할 것이 아니라 시골 아이들이 굶거나 범죄에 희생되는 것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말 리콜 선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뉴섬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납세자에게 수십억 달러를 돌려줄 캘리포니아 컴백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승인되면 주정부는 연간 최대 7만 5천 달러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에게 600달러의 체크를 제공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추가로 500달러를 제공하게 됩니다. 뉴섬 주지사는 주 근로자의 80%와 전체 거주자의 3분의 2가 이 부양책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뉴섬 주지사가 제안한 부양책은 주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시행됩니다. 특별한 날에 약간의 마법을 더하기에 최적인 하이타워 폴스가 결혼 시즌을 맞아 전국에서 온 커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비밀 정원을 둘러싼 포도나무로 덮인 폐허 건물에서부터 멋진 폭포 앞으로 뻗어있는 나무다리에 이르기까지 동화의 모든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월스는 행사의 95%가 결혼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이타워 폴스는 조지아주 폴크 카운티 시더타운 시내에서 약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3연전에 돌입했습니다. 브레이브스는 지난 주말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가진 3연전에서 2승을 거두며 위닝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브레이브스와 블루제이스는 이번 시즌 17승씩 기록하며 강리그 동부지구 선두 경쟁 중입니다. 내일 경기에는 류현진의 등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류현진은 19개월 만에 타자로도 출전하게 됩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타자들 중 류현진을 상대로 통산 타율 3할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타자는 프레디 프리먼이 유일합니다. 이상으로 5월 11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